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화장품 매일 바르시나요? 네. 안 바르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샴푸는 매일 머리를 감으시나요? 네. 그런데 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예뻐지고 좋아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병피독이라는 얘기 아까 전에 나왔었는데 독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숨 마셔도 독소가 쌓이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공기가 일단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어도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또 피부에 그 모공 속으로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은 독이다. 그러니 약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먹거나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약 처음 많이 받아보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그 약을 처음 받았을 때 좋아지긴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불편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약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바로 내성인데 그게 그런 것들도 이제 내 몸속에 있는 축적된 것들로 인해서 발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약은 독이다. 그리고 이 담배 연기 또 여기 보면 김인데요. 김을 유통할 때 거기에다 농약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도 먹는 것으로 인해서도 내 몸속에 독소가 쌓일 수 있다. 알고보라고 도대체.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매일 설거지 하시죠? 예. 그 설거지를 하면서 먹는 주방 세제가 1년에 우리가 한 잔, 소주잔으로 한 잔에 두 잔 우리가 그 세제로만 우리 몸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방 세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쓰죠? 세탁 세제도 쓰죠. 그런 것들이 피부를 통해서 독소가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은 이렇게 세 가지 경로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먼저 경부는 뭐예요?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먹는 거겠죠.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대표적인 게 식품 첨가물, 방부제, 착성류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죠? 식품 첨가물, 방부제, 착색류, 인스턴트, 가공식품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요즘 세상은 인스턴트와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심지어 밀키트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밀키트가 가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또 이런 식품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요거는 기도, 호흡기계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요거는 공기 중에 있는 독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배기가스, 담배 연기, 아까 농약 같은 거. 김을 통해서 뿌려진 농약은 입으로도 들어가겠지만 농약을 뿌릴 때 또 그런 주변의 공기들은 또 내 몸속에 들어가겠죠. 호흡기로 통하는 그 독소예요. 이것으로 경기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게 가습기 사건이 있었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후유증을 안기는 그런 문제로 몸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경피독은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화장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독소를 말합니다. 경피독, 경부독도 있지만 경피독 우리가 매일 쓰는 화장품, 세제, 생리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소가 쌓이고 있어요. 자, 경피독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용품, 즉 샴푸, 화장품도 우리가 매일 쓰는 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침입하여서 체내에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피부로 흡수되는 유해 물질을 경피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보건교사였어요. 보건교사들도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1년에 17시간이라는 수업을 이제 아이들 하는데 그중에 한 챕터가 요 생활 환경 호르몬에 대한 건데 바로 이것이 환경 호르몬과 통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때 그래서 어쩌라고 해결 방법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 부분을 가르칠 때 굉장히 힘이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자, 경피독의 대표적인 거 화장품, 샴푸, 치약 이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샴푸가 암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샴푸 안에 거품을 내기 위해서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계면활성제라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또 첨가물들이 아까 제가 애들을 바랐을 때 환경 호르몬이라는 튜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면 이것 때 분자 구조가 우리의 성 호르몬의 분자 구조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기가 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 교란이 생기면서 자궁암이나 유방암 같은 것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수술해서 유방암 덩어리라든지 자궁암 덩어리를 떠봤을 때 그 혹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 샴푸 냄새와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호르몬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아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많은 질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에보다 많이 늘어나는 질병, 아토피, 피부질환, 또 하나는 정서장애. 자폐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장애들도 전에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항명 호르몬은 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울증, 자폐, 또 뭐 ADHD 이런 질병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치약이에요. 저희 회사 치약과 아니고 다른 회사 치약을 실험한 그 사진인데요. 예전 리스킨 우리 선배님들은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을 하지 않지만 이 치약을 다른 회사 치약을 비커에 짜고 또 저희 회사 치약을 비커에 짰어.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넣었을 때 살아남는 것은 저희 회사 리스킨의 치약뿐입니다. 이유는 다른 회사 건 다 독소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이것이 군대에서는 바퀴벌레를 죽이는 그런 화학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제품을 살충제로 쓰이고 있는 건데 우리는 맨날 그것을 뭘로 하고 있죠? 양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입안이 어떻게 될까요? 입안이 제대로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치약으로 오래 사용했을 때 입안이 염증이 잘 생긴다거나 잇몸에서 무너진다거나 또 부강암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희 치약은 그렇지 않고 그 원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들은 화학 제품을 쓰고 또 마모제로 돌가루를 쓰고 이래가지고 우리 입안에 있는 뭐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세척해내고 닦아낸다고 하면 저희는 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AP24라고 하는 것이 안티프라그 24, 24시간 막을 형성해서 더러운 것이 이 안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는 그런 치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치약에도 발암물질이 있다. 발암의 유실물질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경피력이 다른 독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통증과 자극을 느끼지 못해, 자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거 먹으면 어때요?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게 몸에 사인을 보내죠. 그리고 스스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토하게 하고 설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간이라는 곳에 소화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독도 해줍니다. 그런데 피부로 들어간 것은요 바로 그냥 흡수돼 버려요. 혈관으로. 그래서 그 혈관을 타고 온 장기, 온 몸에 그 독소가 퍼지게 되는 거죠. 아주 빠르게. 그 다음에 쉽게 해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독기관이 없거든요. 혈관에. 바로 혈관으로 흡수돼 버리는데. 그런데 소화기관으로 흡수되거나 호흡기로 흡수되는 것은 호흡기 안에도 이제 성모라든지 또 뭐 이렇게 털들이 있고 또 이렇게 배출하는 콧물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독소를 내보내는 한 기능이거든요.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이런 것들도. 근데 피부는 전혀 그런 작용이 없다. 그리고 림프와 혈액계를 통해서 진짜 다 빠르게 온몸에 퍼진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용품이라는 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쌓이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추적된 화학물질이 경피력인데 40년 경력의 산부 의사가 밝히는 경피력의 위험은 태아에게 그대로 대응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엄지라고 하는 방송에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독소가 쌓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몸에 쌓인 독이 몸 안에 있는 그 독소의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불러요. 이 바디버든은 저희 유스킨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SBS 스페셜에서 나왔던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이 바디버든은 여기도 지금 환경호르몬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바디버든은 이렇게 1단계부터 6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는 만성피로, 좀 어깨결림, 두통, 잦은 감기 요 정도. 몸이 좀 무겁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나 무슨 몸에 병이 있나 라고 인식하시나요? 아니 내가 좀 무리했나 보다. 좀 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시면 3, 4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부어요. 여기 혹시 여기 좀 자주 내 몸을 붓는다? 다 유스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 구취가 난다든지 또 만성통증 또 충동증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알러지, 충동증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통증도 많이 염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단계가 되면 이제 대사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질환 혹시 알고 계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항경 호르몬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독소들과. 그래서 이렇게 5단계가 되면 독소를 인해서 이렇게 대사질환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치 6단계. 6단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약간 호르몬으로 들어와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면서 교란시키면서 세포도 변화시키고 면역체계도 변화시킵니다. 그 세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또 자가면역질환, 파킨슨 같은 난치성 면역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1, 2단계 여기서 인지하지 못했다면 3, 4단계에서라도 내가 내 몸에 독소를 빠지게 하면 여기까지 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소가 안 쌓일 수는 없어요. 지금 독소 투성이로 살고 있으니까 숨 쉬어도 먹어도 발라도 다 독소가 들어오는데 그 방법은 그래도 조금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하는 거, 그리고 쌓인 것은 빠질 수 있게 뺄 수 있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독소를 좀 쌓아놓지 않고 빠르게 조금 해독을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경피도 일상생활에 쓰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 독소를 조금 제거할 수 있는 화장품, 바로 이 스킨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장품은 이렇게 5가지만 잘 바르면 된대요. 첫 번째로 각질 제거가 잘 되면 되고, 그 다음에 피부에 맞는 제품을 쓰면 되고, 보습이 잘 되는 거, 그리고 항산화가 잘 되는 거,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걸 쓰면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각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각질 제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PPT 가서 빠진 거구나. 왜 벌써 영상? 아니 피부로 피부 뭐죠? 피부로 여기가 있는데? 없어서 없어요. 됐나 봐요. 저 어떻게 없어서 그러는 찾아드려? 피부 그거요?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크리미 클렌징 로션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페이셜 스크럽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네. 이거는.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각질 제거를 잘하기 위해서 요거는 콩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발라놓고 있으면 수분 흡수되면서 우리 모공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각질이라든지 모공 안에 있는 때를 좀 불려놓고 이따가 세안하게 되면 깨끗이 없어지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호두 껍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회사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해도 상처가 날 수 있는데 요거는 호두 껍질이 들어가 있고, 이게 평균적으로 들어가다 봤을 때 이렇게 각이 없이 굉장히 동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러지면서 이렇게 흡착해서 빼내는 역할을 하고요. 원가 자체도 굉장히 고가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각질 제거를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 피부막, 약산성 피지 보호막이라고 우리 피부에 있는 이것이 깨지게 되거든요. 약산적 피지 보호막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이렇게 모공하고 땀샘이 있어요.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는데 유일하고 물하고 기름이 섞이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피지 보호막이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요거가 깨지게 되면 우리 피부가 수분도 날아가게 되고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춰지면서 피지도 많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세균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것들 다 방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것의 주법이 바로 세안제. 자, 그래서 오늘 세안제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피부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과학 시간에 이거 이름 뭔지 기억하시는 분? 맞아요. 리트머스종이에요. 리트머스종이는 산성인지 또 알칼리성인지 중성인지 이렇게 산도를 체크하는 건데, 우리의 피부는 약산성, 여기 한 4.5에서 5.5 정도 되는 것이 저희 피부의 산도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의 산도에 맞아야지만 저희 아까 그 약산성 피지 보호막이 잘 유지되는 그런 세안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제를 한번 실험해 볼게요. 네. 여기 팔을 좀 걷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했잖아요. 저 여기 초대자분 이 피부가 어떤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앞으로 좀 물은 중성이에요. 그래서 약간 연두빛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이 보이시죠? 약간 연두빛이 나는 거. 네.
초대자분도 약산성으로 잘 피부가 유지되고 있으세요. 그냥 요거는 시중에서 파는 500원짜리 빨래비누예요. 빨래비누의 역할은 뭡니까? 때를 잘 빼내는 거예요. 때를 잘 빼내기 위해 빼내는 거는 알칼리성이 때를 잘 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지. 지금 되게 색깔이 거의 검은색 가까이 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알칼리, 굉장히 강한 알칼리가 이쪽이거든요. 자, 이거는 빨래비누는 때를 빼는 역할 지금 잘하고 있죠. 알칼리성. 자, 이거는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맛이 맡아보면 요거는 헤라에서 나오는 미용 비누입니다. 그래서 헤라 이렇게 사면 이렇게 많이 미용 비누라고 주고 또 사람들이 이게 향도 좋고 이렇다고 생각해서 미용 비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미용 비누라고 하면 어디에 쓰는 거죠? 얼굴이나 아니면은 피부에 쓰는 거잖아요, 바디에. 그럼 약산성이어야 될까요? 알칼리여야 될까요? 약산성. 내 피부하고 똑같은 산도여야지 그 산도가 약산성 피지 보호막이 깨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어때요? 지금 빨래비누랑 똑같아요, 그렇죠? 단지 색깔과 향만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노니비누예요. 노니비누라고 홈쇼핑에서 비타민 많이 이렇게 공급해준다고 많이 팔았던 거거든요. 맞아요. 아토피에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그죠? 미용 비누라고. 자, 요것도 초록색인데 요거보다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홈쇼핑에서 되게 많이 팔았던 비누입니다. 에그 비누, 아니 뭐지? 스웨덴 홈실 비누. 그래서 이것도 아토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사용했던 거예요. 여드름 환자나. 이거 어때요? 빨래비누보다 더 까만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강알칼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유스킨에서 나오는 바디바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 회사의 그 슬로건이, 제품에 대한 슬로건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예요. 그래서 요 안에 좋은 것은 있고 나쁜 것은 없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맛있어 먹는 건 아닌데요. 먹어도 해롭지 않습니다. 어때요? 노래. 노랗죠.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 것들을 좀 해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알칼리였어요. 근데 저희 유스킨만 약산성. 이 유스킨 약산성 비누가 만들어지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 옛날부터 약산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약산성 비누가 나오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 회사하고 시즐리. 그런데 시즐리는 겁나 비싸요. 10만 원 이상 하고요. 그것도 붓이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칼리로 깨진 피부도 다시 약산성을 계속 쓰면 다시 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알칼리를 쓰면 깨지겠죠. 그러나 다시 이렇게 복원도 할 수 있다. 시즐리 것은 이게 잘 뭉개져가지고 붓이 있어야만 쓸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잘 뭉개지지도 않아요. 물만 잘 빠지게 하면 되게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산성 피지 보호막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세안제를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약산성 피지 보호막을 쓰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모낭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모낭충은 동영상. 날카로운 입과 8개의 갈고리 발을 가진 벌레가 알 수 있죠. 얼굴도 있고 얼굴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얼굴에 살고 있는데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거는 예. 이 모낭충에게도 암컷, 수컷이 있어서 번식을 합니다. 아 진짜요? 이 번식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 한 마리의 암컷이 한 번에 50개 정도 알을 낳는데 이 알이 60일 정도가 지나면 무려 1,300만 마리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예. 그래서 보통 생존 기간이 60일에서 90일 정도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 죽을 때도 모낭 속에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낭충 자체 그리고 사체, 배설물, 그다음에 알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얘가 모낭충이 우리 피부에서 알도 낳고 배설도 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건 되게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네, 우리 피부에 모낭충이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많아요. 먹을까? 맞습니다. 네, 그 모낭충이 좋아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피지. 네, 네. 모낭충은 이제 모낭과 피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네. 이런 피지와 이제 노폐물,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영양분으로 이제 섭취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가 늘어나는 때거든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학계에 따른 네. 자, 피지, 모형충이 먹고 사는 게 피지라고 하잖아요. 피지가 또 각질을 좋아해요. 그런데 아까 약산성 피지 보호막이 끼지면 각질이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 피지가 또 많이 생겨요. 유수분 밸런스가 안 생기면서 그래서 모낭충의 먹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모낭충의 먹이가 많이 생기면 모낭충이 알을 더 많이 따겠죠? 그럼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낭충이 많이 살게 되면 그 모공이 늘어나요. 그 안에 살게 되니까 모공이 늘어나고 또 모공이 늘어나면서 딸기코 같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약산성 피지 보호막을 지키는 그 세안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이요. 네, 두 번째는요 보습에 대한 거예요. 자, 보습은 자연 보습과 강제 보습으로 제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 제품과 저희 제품을 또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미네랄 오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미네랄 오일 못 들어보셨어요? 네. 미네랄 오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애기들 많이 발라줬어요. 아, 그러셨구나. 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 아, 네, 맞아요. 저도 아이들 막 많이 발라줬고, 저도 약간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어서 목욕탕 가면 되게 많이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네랄 오일이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마시거나 아니면 에스프레소로 해서 이제 그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원액과 그것을 증량하는 증량제가 있죠.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원료가 있고요. 그 원료를 증량해서 이제 만들거든요. 그 증량제가 일반 회사는 미네랄 오일을 씁니다. 자, 미네랄 오일은 석유에서 뽑아낸 거예요. 석유계 오일이고요. 그 석유를 정제했을 때 가장 깨끗하고 좋은 등급이 항공유입니다. 비행기에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 등유, 경유, 그리고 미네랄 오일은 네 번째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미네랄 오일 무색, 무미, 무치,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것을 화장품에 씁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장품 회사들이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 이렇게 좀 이름이 세련되고 멋있게 좀 바뀌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건강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다 태평양 화학 또 LG 화학식품 화학회사였어요. 화학회사에서 이제 석유를 정제하고 거기서 나온 미네랄 오일로 화장품까지 만들었던 거죠. 근데 미네랄 오일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은 오래 쓰면 황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황변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름이라? 그렇죠. 기름으로 이렇게 얼굴을 그냥 싸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과를 랩으로 이렇게 싸놨어요. 그리고 왁스칠을 하고 랩으로 싸놨다고 생각하면 반짝반짝하고 예쁘겠죠. 그래서 반짝반짝하고 예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속부터 썩어버려요. 그리고 푸석푸석해져. 마찬가지로 미네랄 오일로다 이렇게 저희 얼굴을 바르면 표피, 겉에는 매끄럽고 윤기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피부, 속피부는 굉장히 건조하게 되고 또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알로에 베라라는 걸 쓰게 돼요. 이제 알로에 베라는 어떤 걸로 만든 거냐면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자생하는 4년생 알로에를 쓰고요. 그리고 알로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로에가 껍질을 쓰는 알로에도 있고요. 속 알맹이를 쓰는 알로에도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그냥 갈아서 쓰는 알로에가 있는데 저희는 속껍질과 껍질을 딱 벗기면 속과 겉이 이어지는 이렇게 얼기설기한 그물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쓰는 거예요. 알로에가 굉장히 알로에 중에서도 소량이고요, 고가입니다. 그거를 쓰는데 그것도 그냥 딱 잘라내면 2시간 오래 방치를 하면 독소가 생겨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핸서라고 하는 기계로 급속 냉각을 시키는데 인핸서는 우리 세계에 색깔 3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스킨에 있고 나사에 있고 그런 기술력을 가진 또 아주 고품질의 알로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네랄 오일을 썼을 때 이 황병 현상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태워볼게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타고 있는 것만 불은 보이지만 뭐 별다른 느낌 없으시죠? 자, 연기가 나긴 하는데 그냥 좀 하얀 연기가 납니다. 자, 바로 이게 화장품이 들어가는 미네랄 오일이에요. 자, 요거 진짜로 많이 발라보셨죠? 네. 자, 요것이 이제 화장품이 들어가는 이제 요것이 소화기 준비해야 되나요? 불장난. 미네랄 오일을 이제 넣어볼게요. 오일 잘 안 넣네요. 자, 아우 검은 연기. 저 어떠세요, 여러분? 카메요.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 아니에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막 매연 많이 나오는 차 뒤에 가면 자동차. 뭐 이런 맛은 내살 거예요. 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석유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석유를 원료로 쓰고 바로 이게 석유가 타는 냄새고 석유가 타면 이렇게 어떻게 찌꺼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찌꺼기로 인해서 황변도 일어나고요. 이렇게 랩을 씌워놨다고 기름칠을 해놨다고 생각하면 각질이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 덕지덕지 붙어요. 그냥 피지도 그냥 붙어버리고 잘 안 떨어지고 그러면서 각질 제거가 안 되면서 새로운 세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은 더 탁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 오일을 썼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가격 차이도 어마어마해요. 회사에서 왜 미네랄 오일을 쓰겠어요? 이것은 몇백억, 1톤, 똑같은 뭐 1톤에 이거는 몇천 원. 킬로그램당 몇백원, 이거는 몇천 원 하기 때문에 거의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이야. 자, 그래서 자연 보습을 했을 때와 강제 보습을 했을 때 요것과 그냥 얼굴로 비교해 드릴게요. 요것은 자연 보습을 한 모습이고 이건 강제 보습을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피부결이 좋은 사람도요. 이렇게 그 단각 우리 연시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빨아먹으면 어때요? 피부는 그만 겉에 거는 유지되어 있는데 속이 쪽 빠져가지고 되게 쭈글쭈글한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쭉 진짜 피부가 이렇게 수분이 빠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꺼진다. 여기 보면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게 있는데 이 콜라겐은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엘라스틴은 그 기둥을 묶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안에 수분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탄력감이 있고 건강한 피부인데 그렇게 강제 보습을 하면 여기에 수분이 다 빠져버려요.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그렇게 탄력성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딸의 인상입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지금 보면 굉장히 짜잘짜잘한 그 여드름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조금 좋아졌을 때 찍은 거예요. 더 큰 염증성도 있었는데 이거 쓰고 나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염증성은.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쓰니까 아주 깨끗한 피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요거예요. 자, 요거는 180도라고 하는 여기 지금 180도라고 하는 화장품 여기 나왔는데요. 180도라고 하는 화장품의 워시 클렌징이거든요. 자, 요거는 천연 비타민이 10% 들어있어요. 근데 천연 비타민은
물과 섞이면 파괴가 돼요. 근데 이건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천연 제품이어서 파괴되지 않은 정말 좋은 비타민 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물이 안 들어있어서 쭉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먹어도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이건 맛도 먹을만해요. 그러면 이 180도 비타민, 천연 비타민이 10% 들어있기 때문에 항산화 역할이 굉장히 있습니다. 항산화라고 하는 것은 노화된 우리 몸을 다시 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나쁜 배기가스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 몸이 노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씩 노화돼서 몸이 이렇게 노화됐습니다. 자, 요거는 포비던이라고 하는 거고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잖아요. 이 포비던은 상처가 났을 때 세포를 빨리 죽여서 딱쟁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빨리 노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저희 항산화가 굉장히 강한 180도 워시를 ጨ고 넣어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변하죠? 자, 항산화 하면 딱 떠오르는 과일 뭐가 있으세요? 레몬을 넣었을 때 이 정도 변합니다. 레몬을 넣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제가 레몬을 못 갖고 왔는데 레몬을 아무리 흔들어도 하얗게 되진 않아요. 한 번만 흔들어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항산화 가정이 굉장히 강한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화장품 이 180도에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 다음 점 한번 연결해 주시겠어요?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180도라고 하는 제품은 맨 처음에 저희 기술력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스탠포드 의대에서 선물해준 제품이에요. 왜 선물을 해줬냐면 여기서 보셨지만 이비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은 이 피부가 그냥 벗겨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부합이 여기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장기 안에도 다 피부거든요. 그러니 뭘 먹어도 또 뭘 발라도 이게 정말 피부 껍질이 다 벗겨져서 오래 살지 못하는데 이게 희귀병이다 보니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연구가 중단되었을 때 유스킨에서 연구비를 대줬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피부 재생이 정말 잘 되는 연구를 하다가 이런 화장품을 또 개발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그 고마움으로 스탠포드 의대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굉장히 몇 번의 리뉴얼을 거쳐서 거의 일반인이 썼을 때도 크게 자극 없이 개선 효과가 좋은 그런 항산화에 굉장히 좋은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180도를 쓰고 나신 이 회원분이에요. 이렇게 피부가 되게 거칠거칠하고 홍조도 정말 있으셨고 이런 분이 이렇게 예뻐지셨고 실제로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 예뻐지셨어요. 그리고 피부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아지셨죠. 다음이요. 그래서 깐달걀 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스킨 180도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제품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초 제품들이 있고요. 또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것들, 갈바닉이라든지 또 부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또 피부를 한층 더 좋게 만들 거고요. 또 웰스파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또 피부까지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사기는 뭐를 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사약. 약을 넣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쓰는 짝꿍들, 젤이,
굉장히 몸속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진피까지 잘 침투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PPT의 오류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요 각질 제거에 굉장히 탁월한 루미스파. 이 루미스파는 루미스파만 하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각질 제거와 함께 여러분들 각질 세수도 하면서 어려지면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너무 좋죠. 세수를 했는데 어려져. 세수를 했는데 뭐 탄력이 생겨. 너무 좋죠. 네. 바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볼게요. 동영상 다음 건 다음 있어요. 아까 모공 안에 모낭충 보셨죠? 우리가 손으로 세안을 하면 그 모공알까지 깨끗이 세안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루미스파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오, 시원하네. 너무 시원하죠? 저 안에 있는 모낭충까지 싹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이거 쓰면 너무 피부가 자극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요 헤드는 일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유방암 수술할 때 넣는, 유방암 재건 수술할 때 넣는 그런 그 실리콘이고요. 이 실리콘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그냥 삽입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었고, 다음 이걸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자극 없이 깨끗이 닦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달걀이에요. 안 터져요. 타사에서도 이렇게 세안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대기만 해도 툭 터져버리죠. 그래서 자극 없이 모공안까지 깨끗이 닦을 수가 있다. 다음 슬라이드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런 슬라이드가 이렇게 저희 핸드폰 있죠? 핸드폰 앱이랑 연동해서 쓰면 내가 지금 뭐 힘은 잘 주고 있는지 또 부위별로 깨끗이 잘 닦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닦았을 때 제가 아까 미세먼지가 제거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번 세정용으로 세척한 걸로만 해도 99.4%가 모공 안에 미세먼지가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루미스파 2분 후에 이렇게 피부 표면이 바뀐 거, 각질이 제거된 거, 그다음에 모공이 축소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것이 이런 디바이스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위스키에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위스키를 쓰는 회원분이 생겼고 또 이분은 또